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국회에서 있었던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40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무위원 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영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일정 합의가 제대로 안 됐고, 주요한 원인은 후보자가 그러한 국회에서 제출 요구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좀 넘어서 속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에 용모 등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5시쯤부터 진행을 됐고요. 현재 또 정회를 해서 식사 후에 8시 반에 개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속기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우 씨라는 분이 성신여대에서 국제정치학 관련된 교수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통일비서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오늘 나왔던 쟁점을 살펴보면 이제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김영우 씨라는 사람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나는 법률상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다 제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소속의 황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은 그 각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사전에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후보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일부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인사청문 준비하는 팀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당사자가 모를 수가 없죠. 첫 번째로 모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 가족에 대해서 자료를 낼 거냐 말 거냐. 자료를 안 낸다라고 했을 때 인사청문 제도가 의미가 있느냐? 없습니다. 모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당시 후보자 시절의 인사청문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나지 않는다 계속 그래 왔죠. 대부분이 다 사실로 드러나갔고, 현재 부부와 그 가족까지 다 형사처벌 받고 기소되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 김영우 씨를 보면 자기 부인도 어디 직업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자녀 남자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군부대를 제대를 해서 어디 취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취업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김영우 씨가 유튜브를 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3개씩도 올렸다고 하는데 수천 건, 5년 동안 수천 건의 유튜브를 영상을 올렸고, 그 5년간 수익이 3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에서 수입이 8천만 원 나고 나머지는 다 비용이다. 그럼 2억 2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있을 때도요, 2억 2천만 원이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억 2천만 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꼬치꼬치 하는 거고, 그 유튜브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그 방송에서, 국회 생중계 방송에서 그 유튜브 영상을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촬영한 영상에서 소리를 삭제를 하고, 또 이 과정에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데요,
자기가 국회의장 시절에 이거를 정리를 하기를 소리는 안 나오게 하는 것으로 하되 본회의는 그렇게 하되 위원회는 위원회 판단에 맡긴다. 다만 본회의에서 그 영상을 틀 때 쟁점이 됐던 부분은 증인이나 감정 이런 거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영상을 틀었을 때는 간접적으로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배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만 안 나오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는 자막을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장비도 한 번 사면 돈 들어갈 일이 없다. 5년 동안 3억 원이 들어갔다? 3억 원을 벌었는데 비용이 2억 2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설사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 소득신고한 거죠. 그건 말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소득신고를 했다고 해서 더군다나 유튜브면은 유튜브로서 대학 교수신 분이 아니고 유튜브로서 신고한 수입에 대해서 그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까?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그건 아주 유명한 1년에 뭐 10억, 20억씩 수입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몇 명만 조사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무서에 대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신고했고 그거 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는 제출할 거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서원 씨하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해서 부부관계도 아니고 가족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공동체다라고 해서 탄핵이 소추가 국회에서 발의돼서 탄핵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또한 김영호 씨는 주장을 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뭐 북한의 그런 공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놀아나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다고 하고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까지 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전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하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나라의 야당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러한 주장을 서슴없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와서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설사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헌법에 따라 선출되었지만 탄핵 사태를 맞아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탄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디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민주당의 의석이 3분의 2가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3분의 2가 안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이었던 그 전에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정당에 있을 때 국회의원이 한 60여 명이 동참을 한 겁니다. 60명이 동참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했고 그래서 탄핵소추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씨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9명 중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힌 헌법재판관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인사청문회에 와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취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통일부 장관은 말 그대로 국무위원이자 통일부 장관은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기관인 대통령 소속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죠.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20명 이하의 국무위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제 그런데 이러한 국무위원은 말 그대로 정당 같으면 정당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국무회의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고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과거에는 의결 기능까지 있어서 국무원이라고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대통령이 국가 수반이고 행정부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구속력을 두지 않는 심의기구로 두고 있는 것이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해서까지 부정을 하면서 나는 학자로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그럼 학자를 해야지 왜 국무위원을 하고 통일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와서 인사청문회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뭐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 그거 밝히라고 해서 인사청문회가 있는 겁니다.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사람의 신념과 그러한 그 살아온 과정들이 모여서 정책이 되는 거지. 정책에 무슨 정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대통령이 지시해서 뭐 바꾸면 다 바꾸고 자기 의사에 안 맞아도 다 바꾸고 했던 게 그동안에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장관들의 그런 행태가 아니었습니까? 정책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도덕성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편력을 검증하는 것, 그것이 인사청문회의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해철 의원이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을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 인사청문을 정책 검증과 일반 이제 재산 형성이나 이런 거 검증하는 걸로 별도로 구분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전해철 의원이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라고 앉아서 지금 그거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많다라고 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발의한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지금 그걸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막 끝났을 건데요. 국회 입법예고 기간이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의견도 내고 국회 진정민원도 냈습니다. 이 인사청문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의견도 냈습니다만 아니 지금 모든 국무위원 낙마한 과정이나 다른 위원들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그 박병석 전 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보면은 이제 장관 후보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차관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당신 장관 되라라고 하니까 사양을 한다 이겁니다. 뭐냐,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것 등으로 해서 낙마하면은 망신을 당하니까 아예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거. 그래서 인사청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전에 국무총리였던 이완구 씨가 있습니다. 이완구 씨가 자기가 뭐 대통령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신변을 철저히 관리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뭐 병역에 의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알기로는 이 이완구 씨가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사법시험도 나중에 합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먼저 합격을 해서 통계청에서 사무관을 근무를 하다가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사무원으로 파견이 돼서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당시 내무부 장관한테 이제 잘 보여가지고 그 경찰로 특채가 돼서 경정으로 간 겁니다. 5급이니까 경정으로 가서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총경이 돼서 서장도 하고 지방경찰청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정 때겠죠. 경정 때일 건데 이제 전투 경찰 소대장이나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대신해서 요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 자원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군대를 대신해서 가긴 간 건데 어쨌든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한참 많은 문제를 낳았다가 결국은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렵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서 국회 의결을 거쳤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의를 받았는데 며칠 만에 성완종 씨라고 옛날에 대학그룹 회장을 했던 그 지금은 회사 명칭이 바뀌고 사라졌습니다만 부도나서 사라졌습니다만 그 사람한테 뭐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만두었습니다. 최단명 국무총리로 기록이 됐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자기는 뭐 대통령에 욕심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까지 관리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김영우 씨 이 사람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170석을 갖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정당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 과반은 되겠죠. 최소한 못해도. 그러면 52%라고 해봅시다. 52%면 5,200만에 52%면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3천만 명은 반국가 세력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국무위원이 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김영우 씨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고 사퇴를 안 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야 맞다고 봅니다. 국회 자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심지어는 미국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다 따라 정책 결정 외교적인 정책 결정을 하면 다 따라주는 체제인데 한국은 안 그렇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헌법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아까 다른 의원님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미국 자체도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미국 자체도 미국 국내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협정을 체결했다 손치더라도 미국 국내법으로 공포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 무슨 국무위원이 되고 통일부 장관을 한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북한을 전복시켜야 된다. 김정은을 타도해야만 통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쟁 나라고 하는 통일부가 전쟁 선동부입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고 국회에서 김영호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국무위원으로 통과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예
여당도 인사청문 채택을 거부하고 보이콧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김기문의 시사이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